네, 감사합니다. 제가 또 첫 번째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요. 지금까지 남아 계시는 분들은 정말 그 좋은 우리 그각 도시의 시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특히 당진에서 올라오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우리 당진 시장님께서 문제점 또 당진의 어려운 점 그리고 또 그 해결 방안까지 다 말씀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토론할 거리가 별로 없도록 만들으셔서 굉장히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우리 당진시장님이 미리 다 땡겨서 하셨습니다. 그러나 이제 몇 가지 말씀을 꼭 드려야 될 점은 현 정부에 들어와서 탈석탄, 탈원전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발표한 바 있고 이미 그것이 여러 단계에 걸쳐서 내용이 공포되고 또 실행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굉장히 급진전된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서 일부 국민들은 좀 당혹스러워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지금 잘 우리가 언론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잘 보면 실제로 정부 정책과 상반된 의견을 내놓는 언론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원전을 다시 하는 국가가 많다고 과장한다. 물론 일부 그런 국가가 없는 건 아닙니다. 실제로 원전 비용이 신재생 에너지라고 표현한다든지 또는 원전이 훨씬 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. 아까 앞서 첫 번째 발제에서 나왔듯이 원전이나 석탄으로 인한 발전이 갖고 있는 우리 외부 비용, 즉 환경적, 사회적 부담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비용만 가지고 단순히 건설 비용과 그것을 소비자에게 소비자가 쓰는 전기 요금 이런 것만 가지고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점을 우리가 잘 현혹되지 않고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. 우리가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는 것 중에 우리가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당진 시장님도 일부 표현했는데 송전철답 같은 경우가 어쩌면 송전철답 자체도 그 자체로도 사회적 부담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우리 시장 가치 외적인 비용이 들지만 우리가 관광을 주요 산업으로 하는 지자체나 또 관광이 아니더라도 지역의 경관을 중시하는 지방 입장에서 본다면 송전철답이 갖고 있는 굉장한 문제점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. 이런 다양한 외부 비용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은 많은 외부 비용들이 충분히 더 있다고 더 발굴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이런 비용들까지 다 합치면 이 발전이라는 것을 지방 중심으로 발전하고 지방에서 가까운 거리에 송배전을 하고 그 지방에 맞는 여러 가지 발전 형태를 정부가 권장하고 또 권유해서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탈석탄과 원전 줄이기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런 면에서 지금 현 정부가 탈석탄, 탈원전 정책까지 좋지만 앞으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. 이렇게 생각됩니다. 예를 들면 신재생 에너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 좋고 또 그런 신재생 에너지를 발전했을 때 바로 그 인근 지역에서 그 전기를 바로 송배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그 전기를 분산하고 저장하고 나누는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런 것을 줄여 나간다면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전기 비용의 지나친 인상이라든지 또 전기 문제로 생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걱정거리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나라가 그러면 전기가 모자라는 나라냐?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어떨까요?
지금 우리 이 방에 켜져 있는 이 조명을 우리가 30년 전에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인원이 모여서 만약 이런 토론회를 한다고 했다면 이 조명에 한 반만 있어도 어둡다고 생각 안 하실 겁니다. 저도 솔직히 사무실에 대낮에도 전기를 켜놔야 어둡지 않게 느끼는 거거든요. 제가 처음 시골에 8살인가 7살 때 우리 동네에 처음 전기가 들어왔는데요. 그 방이 큰 방이 두 개인데 그 방 가운데 이렇게 구멍을 내서 거기다 백열등, 지금으로 보면 뭐 형편없이 광도가 낮은 그 백열등을 놓고 방 양쪽에서 책도 읽고 바느질도 하고 다 한 기억들이 있습니다.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비슷한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.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생활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도 절전할 수 있는 비용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보고 특히 제가 가까운 미래에는 전기가 더 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거꾸로 가까운 미래에는 전기가 많이 줄 수도 있다. 왜냐하면 가까운 미래에는 집에 냉장고가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. 이게 1인 가구, 지금 저희가 이미 1인 2인 가구가 51%입니다. 그러니까 1인 2인 가구가 대개 1인 2인 가구는 주로 음식을 조리하는 것이나 식사하는 것을 외부에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에서 싱크대나 냉장고가 적은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현재 보통 가정집에서 냉장고가 적게 있는 집이 3대고 많은 집들은 그거보다 더 많이 있는데 그 냉장고들이 꽉꽉 차여 있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 시민사회에서 또 우리 시민들이 함께 노력한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전기 양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 안산시에서도 그런 것을 계산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안산시에 쓰고 있는 전기의 10%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.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적극적인 에너지 효율 정책을 쓰지 않아서인데 만약에 이제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다고 할 때도 그 건축물이 반드시 패시브 하우스로 짓고 또 거기 자체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시설,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전기를 자동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것을 정부가 지원해주고 외부와 한전에서 보내는 전기와 연동한다면 우리가 보통 전기를 쓰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발전하는 양으로 충분히 쓰고 모자랄 경우 전달받을 수 있어서 전기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. 이런 노력들, 그러니까 발전과 발전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또 우리가 시민사회에서 각각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줄여도 10% 정도를 줄일 것이라고 보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거 정부에는 전기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가정하고 계속 지금 발전 용량을 늘려오고 지금 멈춰진 원전뿐만 아니라 당진에서도 지금 화력발전소 하나를 좀 추가 건설하려고 있고 지금 여러 곳에 가스 발전도 지금 중단 상태에 있는 15초 남았나요? 중단 상태에 있어서 우리가 발전하고 있는 이 발전 속도가 개발도상 국가의 발전 속도하고 비슷합니다. 증가 속도가. 실제로 선진국에 있는 국가치고 그렇게 많은 발전량이 늘어나는 사례는 한 곳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약간 에너지 효율화, 전략,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장기 로드맵, 그리고 지역 분산형 발전 또 송배전 정책을 쓴다면 우리가 큰 어려움 없이 또 좋은 전기 또 우리 일반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런 면에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
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